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각 병원체가 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침입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곰팡이 먼저 볼게요. 곰팡이에 의한 병의 발생, 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일부 곰팡이는 기공, 피목, 수공, 밀성과 같은 자연 계구를 통해 침입하거나 했어요. 자연 계구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연적으로 열려진 구멍. 수목에 자연적으로 열려진 구멍이 기공, 피목, 수공, 밀성과 같은 그런 조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공은 뭐죠? 식물 잎에 있는 예, 이게 기공이에요. 이 여기 이게 두 개의 공변세포가 있고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쪽으로 호흡도 하고 그리고 증산작용도 하죠. 예, 이 열려진 이 기공을 통해서 포자가 발화해서 균사를 안쪽으로 이렇게 뻗는 거예요. 이렇게. 기공과 같은 자연 계구를 통해서 침입을 하는 거죠. 또 뭐 있어요? 피목. 피목. 이게 피목이에요. 피목 사진입니다. 피복은 나무 줄기에 있는 코르크 조직인데 좀 엉성한 코르크 조직이에요. 엉성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엉성한 틈 사이로 공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나무가 그 틈으로 호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틈으로 포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균사를 뻗어서. 네. 피목도 열려진 공간이죠. 또 뭐 있죠? 수공, 수공. 수공은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자, 잎 끝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수공이 있어요. 네, 이 수공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기 공간이 있죠? 이 공간으로 물과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뻗겠죠? 또 밀선, 밀선은 꿀샘, 꿀이 나오는 구멍.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 계구, 자연적으로 열려진 구멍. 그 구멍을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 또는 직접 기주수목의 세포 내로 침입한다. 이런 구멍이 없어도 다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동물처럼 직접 상처를 내서 이렇게 식물 표피 위에 착 달라붙어요. 부착기를 내서 착 달라붙은 다음에 그 밑으로 뚫고 침입하는 침입관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침입균사를 뻗죠.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죠. 흡기를 내서 세포 안으로 흡기를 뻗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탈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 계구를 통하거나 직접 침입도 가능하다. 이게 곰팡이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곰팡이는 상처를 통해서만 수목 내로 침입할 수 있다. 주요 침입 경로는 상처지만 이런 자연 계구나 직접 침입도 가능합니다. 이 곰팡이는 기주수목의 병을 일으키기 위해 산소와 유기물을 필요로 한다. 네, 당연하죠.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네,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3번 곰팡이 균사는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가장 잘 자란다. 네, 곰팡이의 특징이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것보다는 어둡고 또 습기가 있을 때 가장 잘 자랍니다. 곰팡이의 생장 온도 범위는 넓으며 대부분의 곰팡이는 수목이 생장에 적합한 20에서 30도씨가 최적 온도이다. 곰팡이에게 적합한 온도가 곧 수목에게도 적합한 온도죠. 그리고 균사체의 생존 기간을 높은 거 위주로 몇 개 뽑아봤어요. 안노선 뿌리 썩은 병균이 아주 길고 이게 63년을 삽니다. 그리고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균사체가 6년에서 14년.
포플러 잎녹병은 5년 살고요. 그리고 가장 짧은 것, 매우 짧은 것 중에 하나가 잣나무 털녹병 담자포자가 10분 생존 가능합니다. 그림은 아까 그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뭐였죠? 기공, 이게 피목, 수공, 자연 개구들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은 세균에 의한 병의 발생. 세균은 어떤 식으로 병을 일으키는지, 어떤 식으로 수목을 침입하는지 볼게요. 세균, 백테리아, 세균은 수목의 조직을 직접 침입할 수 있는 구조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세균은 직접 침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크기가 아주 작아서 수목에 생긴 상처, 기공, 피목, 수공, 밀성과 같은 자연 개구를 통해서 침입할 수 있다. 직접 침입은 가능하지 않지만 상처 침입 또는 자연 개구를 통한 침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수목에 생긴 상처는 세균의 주요 감염 부위가 된다. 주로 상처를 통해 침입을 합니다. 세균은 상처를 일으키는 전정, 전정할 때 상처 나죠. 그리고 접목 도구 또는 곤충의 몸에 붙어서 상처가 생긴 모든 수목으로 침입할 수 있다. 전정, 접목할 때 또는 곤충의 몸에 붙어서 상처로 침입을 합니다. 자, 이게 세균의 모습이에요. 맨 여기가 이게 편모. 네, 이게 편모고요. 편모는 이제 약간의 운동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편모 때문에. 근데 아주 움직이는 거리는 아주 미미하고요. 하지만 운동성은 있다. 그리고 맨 겉에 있는 부분이 현막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세포벽, 이렇게 까만 부분이 이렇게 세포벽 쭉 둘러서 있고요. 그리고 세포벽 안쪽으로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 세균은 세포벽도 있고 세포막도 있죠. 그리고 여기 핵이 있는데 핵이 이 세포질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균은 핵막이 없어요. 핵을 이렇게 딱 가둬주는 핵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퍼질러 있다. 그래서 핵막이 없어서 얘를 어떻게 부르죠? 원핵생물. 원시핵을 가졌다 해서 원핵생물이라고 해요. 핵막이 없기 때문에. 이 핵 안에는 DNA가 있죠. 유전물질은 DNA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가 있어요. 세균은 플라스미드에도 유전물질이 있다.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는 세균과 세균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세균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렇게 다른 세균으로 이동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균에 관한 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세균에 대해서 좀 더 하겠지만 지금 여기 각 병원체별로 나온 김에 각 병원체별로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세균의 형태나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세균의 형태를 좀 더 볼게요. 세균은 단세포예요.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고요. 그리고 공 모양, 막대 모양, 나선 모양, 공복 모양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DNA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원핵 생물이다. 원핵 생물, 원시핵 생물.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대부분 막대 모양이다. 이게 막대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보통 이런 모양. 세포막은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필요한 물질만 가져오는 거. 이게 선택적 투과성이죠. DNA뿐만 아니라 플라스미드도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세균과 세균 사이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때 원형질 연락사를 이용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균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체 배지에서 배양했을 때 형성되는 세균 덩어리로 세균의 종류에 따라 균총의 크기, 모양, 색깔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세균인지 모를 때 균총을 만들어 보고 그 균총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 어떤 세균이다라고 동정할 수 있는 거죠. 세균의 증식. 세균은 어떻게 증식을 할까요? 세균은 이분법으로 증식합니다. 이분법으로 20분에 한 번씩 분열한다고 해요. 이분법은 세포 중간에서 세포막이 일단 안쪽으로 자라 횡단막을 형성하고 그 다음 세포벽 물질이 세포벽 막 사이에 형성되어 두 층으로 분리되어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진다. 여기 세포막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세포벽과 세포막.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이분법. 이때 핵물질도 스스로 복제되어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진다. 핵물질도 또 똑같이 복제가 되어서 두 개로 나누어진다. 세균의 생태 및 전반에 대해서 볼게요. 식물병원성 세균은 대부분 기주식물 내에서 기생생활을 하지만 기주를 감염하기 전에는 병든 식물의 잔재물이나 토양의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살아간다. 대부분은 분해자로 살아간다. 2. 주로 물, 곤충, 동물 또는 인간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편모를 가지고 있는 세균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으나 편모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몇 센치에 불과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물과 곤충에 의해 전반된다. 스스로 이동해서 전반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는 선충에 대해서 볼게요.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은 일반적으로 토양에 서식하면서 대부분의 선충은 토양에 있어요.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중요 부위인 유분을 가해한다. 토양에 살면서 뿌리를 가해요. 이게 선충의 모습이에요. 이게 뿌리고 선충이 구침이 있어요. 긴 구침을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상처를 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유분을 뿌리를 가해한다. 그래서 뿌리를 가해하면 이 가해가 심해지면 뿌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물과 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나무가 죽는 거죠. 선충이 뿌리를 가해하면 뿌리의 괴사, 일부 조직이 죽는 거예요. 괴사나 병반, 병으로 생기는 점 같은 반점들, 그리고 혹 등이 형성되고 유분의 형성이 불량해져 물과 양분의 전달이 감소된다. 선충은 뿌리 썩은병균 등의 뿌리 병원균이 기주식물을 침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직접 자기가 가해하기도 하지만 일단 가해할 때 상처를 내죠. 구침을 이용해서 이 상처난 부분을 통해서 다른 곰팡이 병원균, 뿌리 썩은 병균 등이 또 2차적으로 곰팡이균의 침입을 또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를 보면 식물 기생 선충의 구조적 특징인 구침을 통해 바이러스를 건전 식물체에 옮겨주기도 한다. 곰팡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선충이 구침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 뿌리를 가해했어요. 그러면 그 구침에 바이러스가 묻겠죠. 그 묻은 바이러스를 또다시 새로운 건전 식물을 가해할 때 옮겨주는 거죠. 바이러스. 그래서 그 새로운 식물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런 역할도 해요. 선충이.
자, 이번에는 바이러스병에 대해서 볼게요. 바이러스는 기생체이지만, 기생체 맞죠? 기주세포에서 양분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증식만 한다. 자, 바이러스들의 목적은 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식만 해요. 바이러스는 어떤 핵산, 유전 물질하고 단백질 껍질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아니고 그냥 단백질 입자 뭐 그 정도인데 얘네들은 스스로 증식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에게 들어와서 그 식물 자체에 있는 증식 시스템, 식물 세포에 있는 그 증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거예요. 증식을 식물에 들어왔을 때만 증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은 단순히 증식이 목적이고, 하지만 그 증식을 많이 하다 보면 바이러스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면 식물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가 가득 차고 그러면 식물 세포가 자기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결국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는 거죠. 바이러스는 절대 기생체이며, 자, 절대 기생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기생할 수 있다. 죽어있는 생물체에는 기생하지 않아요. 기생할 수 없어요. 기주 수목 내에서 인접한 세포를 감염시켜 결국 기주 전체로 퍼지게 되는 전신적 병원균이다. 몸 전체로 퍼지는 병원균. 이 세포를 감염시키고 또 다른 세포, 다른 세포, 다른 세포, 결국 몸 전체에 있는 세포를 다 감염시키기 때문에 전신적 병원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주로 곤충과 상처를 통해 옮겨지며 감염된 성충의 알로도 감염된다. 성충의 알. 이거를 경란전염이 가능하다 하고 하죠. 바이러스만 경란전염이 가능해요. 우리 공부하는 그 병원체 중에서 곤충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곤충이 낳은 알도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알에서 부화했을 때 유충이 그 유충도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곤충에 의한 매개는 주로 진딧물과 매미충 같은 흡집성 곤충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 흡집성 곤충이 흡집할 때 전반이 많이 된다. 영양 번식이나 또는 전정을 할 때 기계적인 전반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를 즙액전염이라고 하죠. 즙액전염. 영양 번식할 때 이렇게 순을 자를 때 여기 즙이 묻죠? 그 즙 묻은 가위로 또 새로운 건전식물을 또 자를 때 즙이 묻어서 그거를 기계적인 전반이라고 하고 즙액전염이라고도 합니다. 선충에 의해서도 간혹 옮겨지며 종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의 씨앗도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종자도 그렇고 꽃가루 등에 의해서도 옮겨지기도 합니다. 옮겨지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바이러스는. 자, 그림을 보면요. 이게 막대 모양. 이게 다 바이러스의 모양인데 얘가 막대 모양. 막대 모양은 이렇게 좀 고든 모양이에요. 고든 막대 모양. 사상형. 예, 이 사자는 실사자예요. 실 모양. 이렇게 약간 약간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구형. 공 모양. 동그란 공 모양. 이거는 쌍둥이 구형. 이 구형이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이거는 우회막을 갖는 구형에 막이 있고, 이거는 약간 타원체 모양. 네. 자, 바이러스의 구조와 형태를 볼게요. 막대 모양, 실 모양, 공 모양, 타원체 모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식물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어떤 모양? 고든 막대 모양, 그리고 실 모양, 공 모양이다. 대부분 요거 막대형,
또는 사상형 실모양, 공모양, 이 식물 바이러스의 모양이 됩니다. 대부분의 식물 바이러스는 외가닥 RNA 핵산을 가지고 있다. 외가닥 RNA 핵산. 한 종류의 바이러스는 외가닥 또는 격가닥 DNA 또는 RNA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핵산이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인 핵산이 DNA이거나 두 종류가 있어. DNA이거나 또는 RNA가 있어요. 근데 각 유전물질이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양에 따라서. 외가닥 DNA, 겹가닥 DNA. RNA도 외가닥 RNA, 겹가닥 RNA.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식물 바이러스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요 케이스 외가닥 RNA 핵산을 가지고 있다. 전염 방법을 볼게요. 즈백 전염.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바이러스를 함유한 식물 즈백이 직접 건전식물의 상처를 통해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것. 전정이나 또는 영양 번식을 통해서 들어가죠. 감염식물과 접촉했던 손이나 접목할, 가위 등 농기구가 건전식물에 접촉하게 되면 쉽게 감염된다. 그리고 접목 및 영양 번식에 의한 전염은 전신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꺾꽂이로 영양 번식을 하는 식물은 어미 식물이 감염되었을 경우 삽수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된다. 당연하죠. 접목으로 번식하는 나무의 경우 대목이나 접수 중 한쪽이 감염되었을 경우 유압 조직을 통해 바이러스가 이동 감염된다. 그리고 매개 생물에 의한 전염이 있어요. 주로 곤충을 말해요. 식물 바이러스의 절반 정도가 곤충에 의해 전염된다. 곤충 외에 응애, 선충, 곰팡이 등에 의해서도 전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목 바이러스의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은 진딧물, 매미충, 멸구이, 가루이 등 흡집성 곤충과 응애이다. 네, 응애도 흡집하죠. 근데 응애는 곤충이 아니라 거미강이라서 흡집성 곤충과 응애이다. 곤충에 의한 바이러스의 전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비영속형 전반하고 영속형 전반이 있는데요. 비영속형 전반이라는 것은 흡집할 때 곤충의 구침에 묻은 바이러스가 수초에서 수분 내에 기계적으로 다른 식물에 전반되는 것. 네.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을 곤충이 흡집을 했어요. 그 다음 바로 다른 건전식물을 흡집할 때 그 바이러스가 바로 옮겨간다는 거죠. 먹자마자 바로. 그게 비영속형 전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속형 전반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체내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순환 또는 증식하는 등 충체 내에서 곤충의 몸 안에서 일정한 잠복 기간이 지난 후에 타액과 함께 배출되어 식물에 전반되는 것. 일단 바이러스를 즈백이랑 같이 흡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곤충의 체내에서 순환을 하든지 아니면 증식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한 다음에 일정한 잠복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건전식물을 흡집할 때 전반되는 거죠. 영속형 전반 중에서 증식형 바이러스는 둘 중에 증식형 바이러스는 대부분 보독충에 의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전반된다. 그러니까 한번 바이러스에 걸린 식물을 흡집했으면 그 곤충은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왜냐면 그 안에서 증식을 이미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다른 식물에게 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영속형인가 봐요. 영속형. 계속적으로 전염할 수 있다고. 그리고 경란 전염이 있어요. 경란 전염이란 증식형 바이러스 중에서 보독충의 알을 통해서 자손에게까지 전반되는 것.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곤충이 낳은 알까지도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을 때를 경란 전염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전염 방법 또 있어요. 종자하고 꽃가루에 의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미식물의 종자를 통해 차세대 식물에게 전반되는 것. 대부분 종자의 배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지만 종피나 또는 배유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배가 싹이 되는 부분이죠. 배유는 영양분이고 종피는 껍질. 바이러스가 배유, 종피. 배유, 종피까지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조경수 중에서는 장미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PNRSV, 프룬스 넥 로팅 링 스팟 바이러스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종자 전염을 특히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병의 발생을 볼게요. 자, 파이토플라스마는 기주수목을 이동하기 위해서 유관 속 조직, 주로 체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신적 병해로 여겨진다. 자, 체관은 뿌리 밑에서부터 잎 줄기 거쳐서 잎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토플라스마는 체관에서 살기 때문에 체관을 통해서 나무의 몸 전체로 다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신적 병해로 여겨진다. 네, 이게 파이토플라스마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제각각이죠. 이런 모양. 왜 이렇게 모양이 각각이라고 그랬죠? 세포벽이 없어서. 세포벽이 없다. 그리고요. 감염된 수목의 체관부에서 발견되며 당이 뿌리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수목이 쇠락하거나 말라 죽는다. 자, 체관에 하는 일이 탄수화물을 당으로 바꿔서 뿌리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체관이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해서 가해를 받고 망가지니까 그 역할을 못하죠. 당이 뿌리로 못 가죠. 그래서 수목이 말라 죽습니다. 전반은 영양 번식체, 삽목 또는 매개충, 뿌리 전목 등에 의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매미충, 매개충 중에서도 매미충에 의해서 주로 전반이 됩니다. 새로운 기주에 접촉되기 전 매개충 내에서 약 10에서 45일간 잠복하는데 이들을 보독충이라고 한다. 파이토플라스마를 전반하는 매개충은 파이토플라스마에 감염된 식물을 흡집하고 나서 바로 전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곤충의 몸 내에서 잠복 기간이 필요해요. 10에서 45일간 잠복을 하는데 그런 곤충을 보독충, 독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라는 뜻이에요. 보독충이라고 부른다. 잠복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경란전염 안 돼요. 즈백전염 안 돼요. 상처나 전증을 통한 전염도 안 됩니다. 얘네들은 다 바이러스는 가능했죠. 근데 파이토플라스마는 안 됩니다. 오직 뭐죠? 매개충하고 영양번식만 되는 거죠. 형태를 볼게요.
구형, 난형, 불규칙한 타원형으로 바이러스보다는 크고 세균보다는 훨씬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하다.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합니다.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크기 순서. 선충,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이런 순이죠. 크기 순서예요. 더 커지는 거, 밑으로 좀 작아지는 거. 자, 파이토플라스마도 원핵 생물, 세균과 마찬가지로 원시핵이라서 세포벽이, 핵막이 없는 거죠. 원핵 생물은 핵막이 없고, 또 세포벽이 없고, 세균은 세포벽이 있었죠. 핵막이 없는 건 똑같은데, 세균은 세포벽이 있고, 파이토플라스마는 세포벽이 없고, 원형질막으로만 둘러싸인 세포질이 있다. 그리고 리보솜과 핵물질 가닥인 DNA가 존재한다. 몰리큐트 강에 속한다. 파이토플라스마의 생태를 보면요. 식물의 체관에 존재하고요. 아까 다 했던 거 좀 정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매미충류에 의해 전염된다. 접목에 의해서도 전염되며 새삼이 매개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매개충은 병원체 흡집 후에 온도에 따라서 10에서 45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건전 식물을 전염시킨다. 네, 잠복기 필요하고요. 경란 전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독충이 되려면 반드시 병든 식물을 흡집해야 한다. 자, 병원체별로 침입 경로를 구분해 봤어요. 세균은 어디를 통해서 나무를 침입할 수 있을까요? 자, 자연 개구부, 자연적으로 열려진 구멍 어떤 게 있었죠? 기공, 피목, 수공, 밀선, 네, 이런 것들, 이런 구멍들, 그리고 상처. 선충은요, 뿌리를 가해하고요. 당연히 상처, 각피 침입. 이 말은 식물체 표피를 직접 침입한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없는데도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곰팡이는 자연 개구부, 상처, 각피 침입. 직접 뚫고 들어가는 게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선충하고 곰팡이. 파이토플라스마는 주로 흡집성 곤충, 그리고 접목 가능하고 새삼이 전염한다는 보고도 있다. 바이러스는 아주 많아요. 자연개구부, 상처, 즈백전염, 종자전염, 접목 가능하고 매개충, 경란전염까지 다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약을 해봤어요. 오늘 배운 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곰팡이는요, 다핵성 진핵생물입니다. 핵이 많이 있는 세포 하나에 색이 여러 개 있는 다핵성.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경막이 있는 곰팡이와 경막이 없는 곰팡이 종류가 있죠. 경막이 없는 곰팡이의 경우에 경막이 없기 때문에 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핵성, 핵이 다 여러 개 있는 진핵. 진핵 생물이라는 거는 원핵 생물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짜 핵. 얘는 원시핵. 원시핵이라서 뭐가 없었죠? 핵막이 없었죠. 얘는 진짜 핵이니까 핵막이 있어요. 핵막이 있을 때 진핵생물, 없을 때 원핵생물이라고 해요. 곰팡이는 핵막이 있고요. 그리고 종속 영양생물.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기생하죠. 종속 영양생물이고요. 엽록소 없어요. 그리고 균사, 포자로 증식합니다. 운동성 없어요. 세포벽은 키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로 살아가죠.
그리고 대부분의 수목병의 원인이 곰팡이에요. 자, 세균은 원핵 생물이고요. 핵막이 없고 DNA가 세포질에 퍼짐. 플라스미드에도 유전 물질이 있죠. 특히 유전 물질이 있는데 그거는 약제 저항성 등 병 관련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이분법으로 증식하고 편모로 아주 조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파이토플라스마는 원핵 생물이고요. 세포벽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모양이 제각각이라 그랬죠. 인공 배양이 불가능해요. 왜? 절대 기생체라서. 살아있는 생물체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체관에 존재합니다. 체관에서 살아요. 젖목이나 매개충 통해서 전반하고, 얘도 체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신성 병입니다. 그리고 절대 기생체, 그래서 인공 배양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경란 전염 안 돼요. 불가능. 그래서 파이토플라스마를 옮기려면 반드시 파이토플라스마에 감염된 식물을 흡집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핵산과 단백질로 세포가 아니에요. 핵막이 있다, 또는 세포벽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아니라서 다 없어요. 핵막 없고 세포벽 없고 핵산만 있어요. 핵산. 유전 물질만. 수목병은 대부분 외가닥 RNA다. 외가닥 RNA. 그리고 파이토플라스마랑 똑같이 전신성 병이고요. 절대 기생체.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살 수 있고 전반 방법은 종자 전염 되고요. 지백 전염 되고 꽃가루 전염, 또 곤충 전염, 젖목, 경란 전염 됩니다. 선충은 고침을 이용해서 흡집 가해하죠. 뿌리에 유분을 흡집해서 가해합니다. 직접 침입 가능하다고 했어요. 직접 침입. 곰팡이도 직접 침입 가능하고요. 기생성 종자식물은 흡기를 내어서 식물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죠. 흡기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용어 몇 개만 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병원체, 기생 방법에 따른 병원체를 구분합니다. 일단 절대 기생체, 살아있는 식물체에서만 기생한다. 종류로는 흰가루병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노균병, 녹병균, 그리고 물간부, 국제성 세균, 들이 다 절대 기생체에 속하는 병원균들입니다. 그리고 임의 기생체라는 말이 있어요. 얘네들은 임의적으로 기생한다. 원래는 죽은 생물체에서 사는데 가끔씩 임의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체에서도 기생을 하는 게 임의 기생체입니다. 고생은 죽어있는 생물체. 고생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조건에서 기생 생활을 한다. 대부분의 곰팡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본업은 죽어있는 생물체에 사는데 가끔씩 살아있는 생물체에도 살 수 있다. 자, 그러고 임의 부생체가 있어요. 얘는 원래는 대부분의 생활을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기생을 하지만 가끔씩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생, 즉 죽어있는 생물체에서도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임의 부생체입니다. 기생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조건에서 부생 생활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부생체, 얘네는 반드시 항상 죽은 생물체에서 유기물을 흡수하는 부생 생활을 하며 종류로는 목재의 변색균이나 또는 부후균들이 절대 부생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목병의 진단 방법 또는 진단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